환승연애 19화 리뷰 시작해볼게요. 이성적인 텐션이 있어서 뭐지? 지연의 마음은 뭘까요? 지연님의 마음에 한번 이렇게 접속을 해서 내가 지연님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원규를 한 사람을 되게 좋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하고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별을 띡 하고 고했을 때 거기서 받은 그 큰 상처, 그리고 만나는 도중에 느꼈던 그 자격지심과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내가 이 사람한테 필요가 없으면 버려지는구나 라고 지금 지연님은 이해를 했잖아요. 이 사랑이 진심이 아닌 사랑이었구나. 내가 이 환승연애에 나와서 여전히 원규에게 마음이 가장 많이 가고 슬프고 화나고 하지만 다른 한면으로는 너무 큰 두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다시 믿었다가 그런 상처를 또 겪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큰 상처를 겪으면 그 상처를 다시 맞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뭐 트라우마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연님이 트라우마가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과거에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을 해서 내가 이렇게 손상되는 느낌을 받았을 때 내가 그 사람이 좋아도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규님이 좋다고 해서 바로 확 원규님한테 갈 수는 없는, 좀 더 신중해지고 주저하게 되고 그런 마음들이 좀 생겨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유시가 너무 챙겨주는 거 아니니? 근데 뭐 그게 좋을 때나 그렇지. 유식님도 자기 커리어 때문에 바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러면 현주님은 서운할 건데 그거를 유식님이 뭐 끝까지 받아줄 수 있을까? 물론 다정한 사람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이 엄청나게 확장돼서 보인다라는 거죠. 서로가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유식님이 그렇게 만약에 내가 민경이 때문에 힘들었다 라고 하면 사실 현진님도 안 되거든. 같은 과시거든요. 되게 그 사랑을 갈구하고 계속 나를 다정하게 신경 써줘야 되는 비슷한 타입인데 민경에서 현지로 간다? 이건 뭐 결과는 뭐 비슷한 연애의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사실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 나한테 점점 소홀해지는 거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프겠냐고요. 그러니까 현지님도 너무 내가 원했던 그 어떤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딱 보이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이상형이다 라고 약간 이제 콩깍지가 씌인 거죠. 야, 오, 민경님이랑 승용님이랑 같이 이런 시간이 필요했어. 다행이다. 좋아.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과 같이 얘기도 나누면서 리프레시하고 그러면서 좀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내가 방 안에 혼자 있으면 나 혼자만의 생각에 이제 딱 꽂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세계로 내가 들어가요. 그 세계가 점점 커져요. 막 기차 타고 이제 우주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축 처지고 우울해지고 나 혼자 화나고 그런 모습들이 유식님한테 보였을 때 그게 그렇게 좋은 모습은 또 아니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민경님 자신을 위해서도 내가 좀 마음을 좀 달래고 좀 환기를 시키고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게 어쨌든 내 인생의 한 장면인데 빛나는 순간에 여기를 와서 이런 장면을 남기는구나. 뭐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좀 다른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참 좋죠. 아니, 오빠는 진짜 유식님이 비혼이었던 걸까요? 그거는 아직 모르는 거죠. 왜냐면 둘이 한 얘기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유식님이 민경님한테 실제로 뭐 그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고, 아닌데 민경님이 너무 마음이 조급해지고 현지 언니가 좀 단념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말을 한 걸 수도 있는데 어떤 걸까요? 좀 더 틈새로 어필하려고 짧은 치마나 바지 입었을 때는 좀 가려주려고 담요까지 챙겨왔었는데, 승용님이 진짜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 다정한 남자가 좋다고 하니까 담요도 이렇게 챙겨와가지고 덮어주려고 하는 그런 이렇게 마음씀 자체, 이렇게 애씀 자체가 되게 예쁘지 않아요? 그 백현이가 계속 끼고 다니던 팔찌, 제가 만날 때부터 끼고 다니던 팔찌거든요. 백현이가 진짜 아끼는. 그 현진님의 마음에 너무 많은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승용님의 현실적인 부분에도 흔들리면서 유식님의 스위트함이 좋고, 또 백현님이 윤영님한테 팔찌 나눈 것도 질투가 나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내 안에서 막 들어와 있으면 진짜 복잡할 것 같기는 해요. 이 세 명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진실 게임이라는 게 진짜 내가 마주해야 되는 거니까 상황을.
사실 진실 게임이 되게 키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 모두가 자기의 마음에 직면해야 되는 상황을 아예 판을 깔아준 거니까 내 자신에게도 마주하는 시간이고 타인도 상대방의 마음을 또 마주해야 되고. 백현이 형이 처음부터 흔들었으면 흔들렸을 것 같아. 감정적으로 재회를 결정하진 않았을 것 같아. 대화를 해보는 게 난 중요했어, 백현이랑. 무슨 말이지 이게? 근데 사실 그때 제가 대답을 조금 명확하게 하진 못했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고민하는 이유가 뭐야? 뭔가 고민되는 게 있어 보여서. 민경님은 현지님이랑 대화를 했으니까 현지님이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를 알고 던진 말이죠.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유식 오빠는 아닌데 그러면 이 얘기를 아예 현지님이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게 해봐야겠다. 뭐 이런 약간 머리를 굴린 것 같은데? 옷을 주는 거지? 너무 그 어떤 하나에다가 의미부여를 많이 하면 이게 진짜 끝이 안 나요. 예를 들어서 그 민경님도 데이트 안 나간다고 하고 왜 나간 거야? 왜 나간다고 한 거야? 그 어떤 결정이나 어떤 행동 하나에 너무나 큰 나에 대한 애정과 결부시켜서 해석을 하는 거죠. 나한테 진심이고 그랬다면 옷을 줄 수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크게 가버리니까 몇 년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우리 그래서 연인들끼리 그런 싸움 있잖아요. 그때 그 어떤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아주 오랫동안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엄청 크게 상처를 준 사건에 대해서 물론 그럴 수는 있는데 내가 어차피 이 사람이랑 같이 갈 거라면 너무나 많은 의미 부여를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에너지 소모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조금 내가 과잉 해석하는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 사건은 이미 끝났고 이렇게 지나왔는데 또다시 이제 온 얘기가 불거져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환승연애 여성분들은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다다다다 이렇게 쪼여가는. 근데 그런데도 뭐 남성분들이 다 좋아하시니까 또 굉장히 잘했던 부분도 많이 계셨겠죠? 제 옆에 바로 현지 언니가 앉아있었거든요. 오빠가 눈을 10번 뜬다고 하면 8번은 현지 언니를 보고 있더라고요. 내 마음은 언어보다 비언어적인 행동에서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윤영님이 바로 느낀 거죠. 근데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나는 그 사람을 계속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눈길이 가네? X한테? 알 수밖에 없죠. 그런 마음들은 비언어적인 행동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이 드러나게 되고 그거를 이제 윤영님이 좋아하니까 잘 보였기 때문에 캐치를 해서 적절하게 질문을 한 거죠. 그래도 너도 끝까지 노력할 거야. 내가 진심으로 마음이 향한다고 하면 양보 안 하고 나도 노력할 것 같아. 그 진심으로 마음이 향한다면 이라는 문장이 또 저를 헷갈리게 만들어줘. 저 현지님은 그 다정한 남자가 좋다라는 게 그 챙겨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다정함 속에는 사실은 사랑의 마음이 표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지님은 정말 확신을 원하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유식이가 물론 같이 있을 땐 너무 스윗하고 다정하지만 어쨌든 명확하게 지금 나는 너야 라는 얘기를 해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진실게임 상황에서 당연히 현지님은 갑자기 확신이 확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식님도 지금 마음이 확실하지 않은 게 맞는 것 같아요. 계속 현지님이랑 데이트를 했고 그리고 현지님이랑 있으면 설레고 그렇지만 내 안에 민경이도 있는 거야. 민경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근데 현지님을 보면 또 설레. 확실하게 어딘가에 정박하지 못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현지한테 확신을 줘서 현지가 나를 선택하도록 해야겠다라는 어떤 뭐 의지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제 오빠가 나랑 꿈꾸는 미래를 생각을 했었다 했잖아. 나는 민경이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 민경이 말고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본 적도 없었고. 그러면 여기서 민경이가 위너네. 어쨌든 민경님한테 절절한 자기 마음에 대해서 제대로 표현을 해준 거잖아요. 뭉뚱그리지도 않고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널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게 내가 그렸던 미래였고 내 미래에 너가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었다. 이 진실게임에서 유시님이 가장 많이 말을 한 건데 그 대상이 누구냐? 민경님. 민경님이 지금 잘만 가면 되거든요. 이제 내 미래에 정말 어떻게든 민경이를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게 돼요? 일을 되게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제 점점 미래를 생각하게 되면요. 책임감을 갖게 되면서 그럼 그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뭐
그러면서 또 일에 몰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꼭 나에 대한 사랑이 줄어서는 아니고 나를 위한 미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될 필요도 있는 것이고 상대방도 그걸 좀 믿을 필요도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지나간 시간들이 후회가 돼요. 후회가 되면 제대로 사과를 하고 그러면 돼요. 그 결과를 향해서 정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어? 지금은 그래도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유식이 오빠가 후회할 거라 생각해. 왜 이렇게 말을 하지? 저 약간 백지됐어요. 그러니까 우진님이 도와주려고 그 얘기를 꺼냈는데 난 할 만큼 했다. 그리고 뭐가 됐든 유식 오빠는 후회할 거다. 나라면 결과가 어떻게 됐든 나 최선을 다해볼 거야. 후회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할 것 같거든요. 너무 대답에 지금 놀랐어요. 후회하지 말라고. 나는 지금 후회를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민경님 지금 이 마음 이 말투로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전달이 잘 될 텐데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앞에 말은 오빠 분명히 후회할 거야. 난 확실해. 이거는 되게 상대방을 좀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이지? 이런 마음이 들고 근데 내가 손을 놓으니까 난 되게 후회했거든. 그래서 오빠도 그런 선택을 하면 난 후회가 될 거라고 생각해 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다르게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오빠가 잘 고민해봤으면 좋겠어. 너무 아쉽다. 지금 인터뷰에서 한 내용을 그냥 말하는 게 훨씬 낫을 텐데. 몰라봐. 그랬으면 좋겠어. 그럼. 헐. 마음이 좀 넥스 데이트 때 민경님이 조금 더 잘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백현님은 역시 현지님한테 마음이 가네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자기의 다짐이었던 거지. 이제 나는 현지랑은 너무 연애가 고통스러웠고 그게 나한테 너무 상처였던 경험이었고 나에게도 현지에게도 그래서 우리는 아니야. 그리고 난 여기서 새로운 만남에 집중할 거야 라는 자기의 결정 그거에 계속 따라왔던 건데 그 자신의 마음이 그거를 이겨내지 못한 거죠. 결국 마지막 즈음에. 근데 일단은 다음 얘기를 또 봐야 알겠죠? 이렇게 리뷰가 끝이 났고요. 제가 개발한 사랑과 관계에 대한 프로그램 강의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